반갑다. 필자는 차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싼마이로 타보고 느낀 것만 리뷰하는 20대 카푸어다. 저정상에 리뷰할 차는 바로 현대 아슬란이다. 우선 이 차는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봐도 99명은 모른다고. 다팔 아싸게의 아싸 필자의 학창생활 같은 인지도를 가진 차량. 이 차의 장점이라고 꼽자면 그래도 나름 현대 그랜저 HG보다 좋게 나온 차량이다. 정숙성, 승차감, 기타 등등 그랜저보다 조금 앞선 옵션들을 가지고 2014년에 태어나버렸다. 실내는 고급지며 외관은 웅장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세련된 디자인을 띠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앞날처럼 개떡같이 망해버렸는데 제일 큰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다. 그랜저보단 비싸고 제네시스보단 저렴해서 그 돈이면 그랜저, 그 돈이면 제네시스를 사버리기 때문. 또한 실내는 제네시스, 외관은 소나타를, 닥친 끔찍한 혼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 덕분에 판매량 박살, 단종을 피하지 못하여 감가 폭탄을 개같이 처맞게 되고 4천만원 차량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중고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좋아. 아무리 감가 폭탄 처맞고 단종돼도 차의 성능은 확실하지. 중고차로 사기엔 가성비가 너무나도 훌륭하다. 근데 나라면 돈 좀 더 보태서 제네시스 DH 살 것 같아.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량은 현대 LF 소나타다. 지금 당장 밖을 나가 도로를 봐도 3분의 1 대꼴로 볼 수 있는 흔한 국민차다. 얼마나 대중적이면 꼬마 친구들의 로망 갑옷에서 국민들의 영웅 이순신을 모티브로 나오기도 한다. 우선 전작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세련되진 외관, 게다가 너무나도 깔끔해진 실내에 준수한 연비까지. 이 세 박자를 골고루 다 갖춘 이 요망한 녀석. 어디 하나 모자른 것 없지만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는 녀석. 무엇보다 같은 동급 과의 이미지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녀석에게도 완벽은 허락되지 않았는데 자잘자잘한 수리해야 될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필자의 차 사이드미러가 필자의 살아온 앞날과 같이 삐걱삐걱 대고 있는 걸 보아하니 지갑과 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치.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필자의 차와 똑같이 생긴 차가 너무나도 많다. LF 소나타 택시는 국룰 중에 국룰이고 실제로 필자의 차량이 잠깐 정차했을 때 택시인 줄 알고 타는 여성분도 있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생략하겠다. 아무튼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많아 1000만원대의 가성비 차량으로 중고 매물이 넘쳐나는 녀석. 하지만 나라면 지구 5바퀴 정도 돈 20만 킬로 뒷달 BMW로 가오를 챙기기.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량은 과학이다. 이 차량은 진짜들의 진짜 진또배기들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 20대의 뺨을 후려치는 세련된 디자인, 20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포티한 실, 그리고 주행에 재미를 주는 단단한 가속과 퍼포먼스까지 갖추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부모님이 K5 인색을 구매했는데 몰래 부모님의 차를 살금살금 끌고 나가 핸들을 딱 잡는 순간 내적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였고 평소 60km 이하로 조신하게 운전하던 필자가 갑자기 F1 레이서로 빙의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녀석에게도 아주 큰 치명점이 있었는데 바로 렌트카와 소카 친구들의 과학 증명이다. 차를 빌리는데 아반떼는 가오가 떨어지고 그랜저는 비싸기 때문에 이보다 더 탁월한 우리 과학기를 선택하게 된다. 그로 인해 전연령 렌트 과학기들과 난폭한 과학기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인하여 우리 여사님들의 차량으로 많이 간택당하게 된다. 덕분에 심심치 않게 도로를 지배하는 우리 과학기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1000만원대의 자리를 잡은 K5의 모습. 솔직히 주행 개재밌다. 꼭 사라.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량은 레이, 아니 기아 레이다. 20대 카푸어가 무슨 레이를 타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알바노 그냥 일 때문에 샀다. 모닝과 스파크는 작고 준중형은 부담이 될 때 레이를 선택하게 된다.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 연비는 두말하면 잔소리에 아주 귀여운 외모와 지박엔의 뺨을 후려치는 넓은 실내, 그로 인해 애인과 차박도 십가는까지. 물론 필자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리고 좁은 골목을 다닐 때 다른 차들은 못 지나가지만 우리 작고 소중한 킹왕레이는 자유롭게 골목을 평정하는 모습. 그러나 이런 레이에게도 단점은 존재하기 마련. 온 힘을 다해 악셀을 후려말만 필자의 코인 성장 속도와 같이 올라가지 않는 속도계와 코너 주행 시 불안불안한 승차감. 실제로 필자가 겨울에 레일을 타고 고속도로 코너를 돌 때 중력 가속도 훈련 마냥 차체가 쏠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실제로는 뒤집히지는 않는다. 게다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죄다 짱구 유치원 버스 마냥 고양이 귀를 다는 레이의 모습. 귀엽다 귀엽다 해주고 선을 많이 넘어버린 듯한 녀석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래도 귀여운 건 못 참아.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레이의 모습. 그렇다 보니 사회초년생과 여사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중고가 방어도 상당하여 1000만원에 위치한 우리 레이의 모습. 괜찮은 가격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차를 살 수 있는 부담없는 가격이다. 하지만 나라면 킹가슬란 살 것 같다.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량은 그랑다이저 AXG다. 뜬금없이 무슨 19형 그랜저를 리뷰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필자의 인생 첫 차가 그랜저 XG라 리뷰하게 되었다. 우선 이 차는 그 시절 부모님의 성공으로 불리며 이름만 들어도 그랜저라는 이름에서 보스가 넘쳐 흐르고 있는 모습. 필자가 면허를 따자마자 부모님에게 그랜저 XG를 선물 받았는데 손발이 덜덜 떨리며 핸들을 딱 잡고 악셀을 밟는 순간 가벼운 마음으로 주차장 기둥 꼬라박고 일사고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차량의 장점으로는 요즘 나오는 준중형 신차보다 승차감이 좋으며 마치 롤스로이스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인 그릴 디자인, 사진에서 모과 냄새가 날 것 같은 클래식한 실내의 모습까지. 그 시절 차량이다 보니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날 것의 느낌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아주 명확했는데 날 것이다 보니 기름이 줄줄 새는 것과 블루투스 그딴 거 없이 강제로 코요테 앨범 3집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20만을 찍고 눈물을 머금으며 그랜저를 폐차시켰지만 그 안에 놔두고 온 필자의 전자담배를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아무튼 200~300만원에 위치한 그랜저 XG의 모습. 운전 연습용으로 사기에는 적절하다. 죽고 싶지 않다면 사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량은 제네시스 EQ900이다. 어디서 차를 구했는지 물어보신다면 아빠 차 몰래 뿌려서 리뷰를 하게 되었다. 만약 걸리게 된다면 필자가 개같이 쳐맞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 타보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우선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회장님들이 탈 것 같은 웅장한 외관으로 내가 마치 삼성 부회장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축구를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실내와 필자를 토마디로 만들어주는排기통 엔진의 무시무시한 위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단점 시간이다. 우선 정신이 아찔해지는 말도 안 되는 연비와 먹같이 척일어서 주차를 할 때 온 신경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실제로 필자가 주차를 할 때 기둥을 살짝 터치해버렸다. 아빠 미안해. 부모님이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들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기로 약속. 그리고 필자가 이 차량을 가지고 세차를 하러 가면 10중 8구 기사로 보거나 아빠 차 뿌려온 불효자로 낙인 찍히기 마련이다. 그렇다 보니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없게 되어 감가를 뒤지게 처맞게 되고 이러기나 하던 차량이 3천만원에 팔리는 모습. 성능이나 가격이나 가성비로 안성맞춤인 것 같지만 나라면 좀만 더 보태서 20만 박스터로 가오를 챙기겠다.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량은 아반떼 CN7이다. 필자가 지방으로 출장 가게 되어 소카로 타게 되어 리뷰하게 되어
우선 이 차량은 동네 어르신 김복자 할머니께서도 아반떼라는 차는 알고 계시고 국민차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 벤츠와 BMW에 꿀리지 않는 외관 디자인과 20대라면 참지 못할 실내 앰비언트, 쫀득쫀득한 주행감에 훌륭한 퍼포먼스는 등, 게다가 필자의 차에는 없는 무수히 많은 옵션까지. 실제로 필자가 고속도로 운행 중에 스마트 크루즈를 사용해봤는데 집에 있는 아슬란 당장 팔고 아반떼 계약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가격마저 착해서 너무나도 탐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녀석의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 부패를 탄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비좁은 뒷좌석과 장시간 운전 중 생각보다 딱딱한 시트 때문에 필자의 허리가 근육 파괴수를 당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래도 여자를 태우기에 가오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아반떼의 모습. 하지만 필자는 태워본 적이 없다. 아무튼 수요와 공급이 많아 2천만 원대에 자리한 아반떼. 하지만 나라면 돈 좀 더 보태서 벤츠 C클래스로 가오를 챙길 것 같아.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량은 맛있는 에오리 A6다. 어디서 자꾸 차가 튀어나오냐고 물어보는데 필자의 친구차 뿌려왔다. 게다가 필자의 인생 첫 외제차라 더 기억에 남는다. 먼저 이 녀석의 장점이라면 우선 독일 3사 차량이며 시간지나는 외관과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벤츠는 늙은 졸부 같고 BMW는 양아치 같을 때 왠지 백반집에 된장찌개를 먹어도 수트를 입고 먹을 것 같은 젊은 신사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잔고장 개처많은 아우디 외처삼이라고 물어보지만 관리하기 나름이다. 고장 안 났다. 여담으로 필자가 이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 옆 차선에 G70 한 대를 발견하였고 2.0인 것을 확인한 뒤 조선차 놈들 혼쭐을 내주는 독일산 소시지의 매운맛을 느끼게 해주었다. 승부가 끝난 뒤 반디젤과 폴워커 마냥 훈훈한 필자의 승리로 돌아갔다. 물론 3.3 터보였다면 도망쳤을 것이다. 이제 단점 시간이다. 우선 트랜스포머를 보며 감명받았는지 뭔가가 부족한 싼마이 느낌의 모니터가 필자의 심기를 건드렸고 필자의 진심 펀치 한 방으로 고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 3사 중에 벤츠 BMW보단 뭔가 1티어 낮은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습. 하지만 필자는 홍대병 걸린 중환자이기 때문에 남들 다 사는 것은 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이 영롱한 녀석이 좋아지게 되었다. 아무튼 아우디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머무른 녀석의 모습.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만 나라면 BMW 살 것 같아.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량은 벤츠 C클래스다. 어디서 차를 구했는지 물어보신다면 엄마 차 몰래 뿌려서 리뷰를 하게 되었다. 만약 걸리게 된다면 또 처맞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 타보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우선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뭔 말이 필요한가. 일단 벤츠다. 게다가 국룰 중에 국룰 인스타용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영롱하기 짝이 없는 앰비언트와 외관도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연비까지 훌륭하니 이 얼마나 완벽한가. 그리고 20대 카푸어라면 참지 못할 번화가 드라이빙이 쳇바퀴 마냥 빙글빙글 도는데 두 바퀴는 뭔가 부족하고 네 바퀴는 기름값이 부담이 될 때 세 바퀴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단점 시간이다. 일단 개 못생긴 모니터가 필자에게 실망감을 줬고 평생을 김치차만 운전하던 필자에게 와이퍼 기어봉은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필자가 이 차량을 처음 끌고 도로에 나갔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아무 생각 없이 와이퍼 레버를 당기는 순간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게 되었고 다행히 오만 쌍욕을 처먹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엄마가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들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기로 약속. 아무튼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벤츠 C클래스. 2천만 원대다 보니 사회초년생도 부담없이 첫 차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수리비가 핵폭탄급이니 필자처럼 미래가 없는 친구들만 사길 바란다. 나이스. 둥글레차 리뷰해주세요. 반갑다. 이번에 리뷰해볼 차는 둥글레차. 맛있다.